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플러스의 김경섭입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입양 가족의 부모들이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청원을 띄웠는데요. 특히 우리 지역의 많은 입양 가족 부모들이 참여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우승용 PD, 해당 입양 가족들을 만났다고요? 네, 먼저 입양특례법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입양 요건과 절차를 명시한 법인데요. 입양 가족들은 개정안이 오히려 입양을 막을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입양특례법 개정안에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입양 가족들 사이에서 이 법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입양 가족들은 법 개정 이면에 우리 사회가 입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입양 현장의 특수성을 잘 모른다는 지적인데요. 앞서서 입양 가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만 봐도 웃음이 떠나지 않는 오윤식, 배지연 부부. 이들은 2014년 예찬이를, 2015년 은찬이를 가족으로 맞이했다. 예찬이가 딱 집에 왔는데 정말 이렇게 달라지는 인생의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너무 아이가 예쁘고 또 부모님도 아시다시피 막 자는 모습만 보면 너무 행복하고 갑자기 이제 첫걸음을 뗄 때라든지 이럴 때 느껴지는 그런 기분들은 말할 수가 없고 지금도 이제 사실 양육에 대한 어려움은 있죠. 정말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함께 한다라는 게 되게 너무나 큰 기쁨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첫째 이렇게 저한테 안았는데요. 안 울어요. 푹 안겼어요. 그래서 이게 뭐랄까요? 이렇게 여자들은 직감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에도 그게 있나 봐요. 내 아들인가 보다라는 딱 느낌이 그냥 왔습니다. 두 아이들은 부부의 삶을 바꿔놓았다.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주변의 편견도, 아이가 주는 행복 앞에선 작은 걱정에 불과했다. 피는 아니지만 관계를 통해서 경험하는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낳던 낳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성장, 그런 관계를 통해서 아이와의 교감을 통해서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그 기쁨, 그리고 서로 믿어주고 또 서로 따라주는 그런 기쁨들이 너무나 더 큰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입양이란 말은 더 이상 금기어가 아니다. 이른바 공개 입양을 선택했기 때문. 공개 입양은 아이와 주변에 일찍 입양 사실을 밝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방법이다. 엄마 배지연 씨도 아이의 입양과 성장 과정을 담은 스토리북을 만들어 이를 알리고 있다. 아이한테는 이제 5살 때부터 이제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뭐 엄마 뱃속에서 나왔고 안 나왔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가족이라 엄마 아빠는 널 사랑한다. 그런 얘기들을 항상 들려주고 있고 이제 그게 아이들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이제 7살, 8살 들어가면 사실 애도의 기간을 조금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애도의 반응들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긴 하는데 그래서 저도 예찬이의 그런 이제 애도 기간, 정체성을 찾아가는 기간들을 이제 기다려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뭐 그런 과정을 이제 겪어 나갈 예정입니다. 이미 형이 있던 가족에 둘째로 들어와 동생까지 보게 된 온기. 민병우 씨 가족 또한 온기와 가족이 된 후 삶에 더 큰 행복이 생겼다. 가슴으로 낳고 아이가 오니까 아무래도 분위기가 이제 달라지죠. 그동안 이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이제는 임신이 잘 안 되고 유산이 되니까 그 아이가 와서 너무나 이제 기쁘고 또 온기라는 이름이 이제 따뜻한 온기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우리 아이가 오면서 정말 가정이 더 따뜻해지고 또 첫째 아이도 동생이 이제 생기니까 뭐 솔직히 힘들 때도 있는데 아이랑 오면서 놀아주고 어릴 적 그런 사진 보면 되게 이제 형이 동생을 되게 챙기는 그런 영상도 많고 또 사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온기가 저희 가정의 복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낳은 자녀가 있으면서 왜 입양을 하냐는 주변의 시선. 그러나 민병우 씨 부부는 가족이 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입양을 받아들이고 당당하게 온기를 공개 입양했다. 저희도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희 아이가 가슴으로 임신을 했고 또 출산했기 때문에 전혀 그런 뭐
솔직하게 그런 게 없었어요. 가슴으로 낳는 것도 뭐 너무나 자연스러운 가족이 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것들을 저희는 정말 너무 경험적으로 좀 깨달았고 또 그렇게 또 이렇게 믿고 있고 그렇습니다. 너무 뭐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는 주변의 지인들이나 동료들한테 반문을 할 정도로 너무 뭐 저희는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민병우 씨 가족처럼 입양을 드러내고 주변의 축복 속에 입양을 시작하는 경우는 아직 많지 않다.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아직 만연하기 때문이다. 돈 때문에 입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발언도 하시거든요. 그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 정말 아이 하나 기를 수 있는 택도 없는 돈이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저는 입양이라는 것들이 사회적인 선입견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그 아이들을 가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 그 아이를 위해서 더 행복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이제 그런 선입견을 없앨 수 있는 뭐 어떤 반편견 어떤 교육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어른들이 없어요. 국내 입양은 원가정에서 보호할 수 없는 요보호 아동에 대한 최선의 양육 방법이다. 우리나라 또한 일반 양자와 친양자를 제외한 요보호 아동에 대해서 법적으로 특례 입양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요보호 아동에 대해서는 국내에서의 입양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라고 수차례 명시한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전생애 동안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가족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을 선물해 준다라는 것은 아동이 좀 더 지속적으로 건전한 가족 관계를 통해서 성장 발달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해 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아동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독립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는 20년 이상의 시간과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럼 그때까지 아동은 누군가의 보호와 관심과 사랑 속에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되는데요. 아동의 생존과 발달과 건강한 성장에 대해서 사회가 그 영역들에 대해서 대신해서 역할을 감당해 줄 수는 있지만 그 한 아동의 부모가 가정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그 역할을 직접적으로 또 온전하게 감당하면서 사랑과 관심으로 아기를 키워내는 것과는 그 정도와 깊이를 감히 비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입양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은 격려와 지지보다 편견과 차별에 가까웠다. 많은 입양 가족은 편견 때문에 스스로를 가두거나 사회적 상처를 받아왔다. 이는 다시 국내 입양을 위축시키는 큰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 혈연을 중시하는 이런 가족관을 나타내는 그런 속담들이 있는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이런 어떤 보수적인 혈연 중심의 보수적인 가족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러한 분들이 이제 입양 가족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사건들을 직간접적으로 이제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입양의 어떤 편견으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입양에 대한 편견들이 결국은 이제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고 또 입양 가족들이 잘 적응해 살아가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입양 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입양을 결정할 때 어려웠던 점으로 사회적 편견 우려가 23.2%에 달했다. 경제적인 이유나 친생부모와의 관계 등의 현실적인 원인보다 더 높은 수치였다.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은 입양은 난임이나 불임 가정에서 한다라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또 그 입양 부모에 대해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르게서는 그 입양한 자녀를 자신이 직접 낳은 아이만큼은 키우지 못할 것이다라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입양 아동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좀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좀 혈연을 중시하는 풍조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다 자라고 나면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찾아갈 것이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키워준 부모에게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존재합니다.
입양됐다고 하면 편견의 시선이 생기잖아요. 아, 얘는 입양돼서 이런가? 흔히 실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그런 시선으로 애들이 나를 바라봐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최근 입양 가족은 공개 입양으로 편견을 잠재우거나 다양한 모임과 홍보로 인식 개선에 직접 나서고 있다. 반편견 입양 교육을 연구하는 물타기 연구소도 입양 가족들이 직접 만든 의미 있는 실험 중 하나다. 사람들이 피해에 집중한다. 뭐 혈연주의, 순혈주의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럼 그 지나다는 피해에 한번 물을 타보자. 이렇게 농담처럼 이제 시작된 이야기예요. 근데 저희는 역발상으로 그 사회에 만연한 그 편견 이런 거에 오히려 더 물을 들이부어서 그게 정말 맞는 얘기인가 이런 걸 좀 들여다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 또 그런 편견을 좀 바꿔 나가자. 이들은 입양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동화로 제작해 반편견 교육을 하거나 부정적인 입양 용어를 긍정의 언어로 바꾸기 위해 대안 언어를 제안하기도 했다. 아이 중에 하나가 니네 엄마가 너 돈 주고 사왔지 이렇게 저희 아이를 놀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허락을 얻고 가서 수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그 입양 가정도 너희들이 생각하는 가족과 전혀 다르지 않다. 그리고 누가 누구를 돈 주고 사올 수 없다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누구든 우리 한 두세 대 거슬러 올라가면 입양이 관련 없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입양 가족과 일반 가족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를 설명을 했을 때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잘 들은 거예요. 무엇보다 혈연주의가 진한 우리 사회에서 입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교육은 매우 필요해 보인다. 정부도 반편견 입양 교육의 중요성을 느끼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 확대를 고민하고 있다. 지금 항상 그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가 반편견 교육이라고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유치원부터 한 고등학교 대상의 어떤 교육입니다. 이 교육 효과가 높은데 아직까지는 일반 성인까지는 이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이런 교육을 일반 성인이나 일반인까지 더욱 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윤식, 배지원 부부는 최근 예찬이와 은찬이의 동생을 가족으로 맞이하기 위해 또 다른 준비를 하고 있다. 셋째를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사실 너무 이제 힘들 거라는 생각이 사실 미리 들기도 해요. 여튼 입양을 해보니까 한 생명이 그 가족을 기다리지 않을까, 가족을 또 기다리듯 그 아이가 또 우리와의 어떤 만남을 갖게 되지 않을까. 입양은 새로운 가족을 이루는 사회적 약속이다. 더 많은 예찬, 은찬이를 위해, 더 많은 온기를 위해 우리 사회가 보태야 할 것은 편견 어린 시선일까, 지지와 이해일까? 어쩌면 우리 모두는 그 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대단한 사람을 안 맞았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착하고 선한 사람 보는데 저희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거든요. 보통 부모들이 그렇게 안 받았어요. 입양 가정 안에는 뭔가가 있다고 자꾸 사람들이 생각해. 아무것도 없는데 심판,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삶인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맨날 자기 엄마를 찾지 않냐 뭐 이렇게, 그리고 뭐 보고 싶다고 하지 않냐, 그런 게 없어요. 알지 못하니까. 입양 가족들의 진솔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입양 가정을 바라보는 편견 중에서 가장 큰 건 뭐가 있을까요? 예, 화면으로 입양 가족들이 언급했듯이 입양 부모는 대단하다, 특별하다 이런 말과 시선입니다. 가족을 맺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평범한 가족들인데요. 입양의 편견을 거두는 연습, 우리 사회가 조금씩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안 그래도 편견으로 상처받는 이들이 입양특례법 법 개정으로 다시 한번 소가리를 하고 있네요. 네, 입양특례법 개정안에 담긴 입양체계 전면 개편과 숙려제 연장 등이 국내 입양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입양특례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 과연 어떤 내용인지 취재해봤습니다. 지난 2월 13일 전국의 입양 가족들이 국회에 모였다. 입양 가족의 입법 영향 보고서의 개선 과제를 전혀 담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입양 전반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사건들로 남인순 의원이 준비 중인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에 입양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다. 또한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당사자들의 입양을 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다양한 사회의 의견들을 들어서 어쩌 한 부분의 이야기만 아니라 그 아이를 거둔 너는 대단하고 그 대단한 부모 밑에서 크는 자녀들에 대한 입장은 불쌍하고 너는 고마워해야 돼. 그거는 아니거든요. 저희가 겪어보니까 정말 가족이 되더라고요. 정말 가족이 되는 거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입양특례법을 만든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각자의 가정에서 평범하게 아이를 키워온 입양인의 엄마 아빠들. 왜 이들은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을 우려하고 나설까? 먼저 2012년에 시행된 현행 입양특례법은 친부모에게 출생 후 일주일간 입양 숙려 기간 도입, 친부모의 출생신고 의무화, 입양신고제에서 입양 허가제로 전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입양 의뢰가 들어오면 입양기관이 이를 신청받아 상담과 아동 인도 및 결혼을 결정한다. 가정법원은 입양 부모에 대한 다양한 자격을 심사한 후 허가 및 불허를 내린다. 국내 입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양 기관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형태였고, 물론 이제 국제 입양인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이제 그 허락을 받는 이제 형식은 취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는 국내 입양과 국제 입양 모두 이제 가정법원 허가를 통해서 입양이 되는 것으로 이제 변경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친생부모가 출산 이후에도 자녀의 어떤 양육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출산 후 7일 이후에 그 자녀를 입양을 위해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숙려 제도가 도입이 됐고, 또 그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 공개 제도, 이런 부분들이 좀 제도적으로 좀 정착된 이제 그런 계기가 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유기아동은 2012년 235명, 2013년 285명에서 2015년 321명으로 늘었다가 다시 264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출산율 감소를 비롯해 요보호 아동에 대한 정부의 보호정책 강화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2012년 입양특례법이 개정됨으로써 입양 요건과 절차가 이제 강화된 것은 이제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너무 요건과 절차가 강화됐기 때문에 유기가 증가했다는 이게 말이 있는데, 우리도 그래서 이제 그 추이를 이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유기 자체가 늘어난 것은 사실 아닙니다. 현장에서 체감한 효과는 달랐다. 2012년 시행된 입양특례법이 오히려 입양 신청자들을 줄어들겠다는 의견. 연도별 입양 추이를 보면 2011년 2,464명에서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2012년 1,880명, 2013년엔 922명으로 뚝 떨어졌다. 이후 소폭 증가하다 2016년에 다시 감소한 상황. 아주 많이 줄었어요. 제가 그래서 작년에 입양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입양 서류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제 느낌은 제가 털리는 느낌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하다가 지치는 거죠. 지쳐서 포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시작하셨다가 이 정도까지 하면서 내가 뭐 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그냥 멈추죠, 하다가. 정부는 지난해 10월 헤이그 국제아동 입양협약에 관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입양특례법을 개정해 헤이그 협약에 가입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다. 헤이그 협약은 국제 입양 아동의 안전과 인권을 위한 국제 협약,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그 다음으로 국내 입양을, 해외 입양은 최후의 방법으로 규정한다. 또한 입양 전반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 당국이 이 입양 대상 아동이
국내 입양이 불가능한지 먼저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 입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리고 국제 입양이 이 아동의 이익에 최선이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국제 입양을 하기 전에 국내 입양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 중앙 당국이 있어서 그 중앙 당국에서 모든 이제 법적 절차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이제 책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문제는 헤이그 협약 비준을 앞두고 남인순 의원실이 입법 준비 중인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에 당사자인 입양 가족들이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입양의 주관을 기관이 아닌 정부와 지자체에서 입양의 허가는 물론 위탁 허가까지 법원이 맡게 된다. 또한 입양 홍보 조항 삭제, 숙려기간 30일 연장, 해외 입양 시 친부모 친족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향후에는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해서 이제 어떤 국제 입양에 관한 여러 가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되는데 거기서 핵심 내용은 입양 절차에 있어서의 어떤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입양 가족들은 입양 인식 개선과 올바른 입양 정보 제공이 필요한 우리 사회에서 오히려 입양 홍보 조항을 삭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베이비박스 또는 유기를 선택하는 미혼모의 상황이나 주 양육자가 자주 바뀌면 분리불안을 느끼는 영아의 상황까지 숙려기간 연장은 다양한 국내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접근했다는 평가다. 원래 양육을 하겠다고 마음 먹은 사람과 도저히 양육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사람이 있는데 이걸 동시에 같이 적용하다 보니까 입양을 보내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주일 동안 숙려기에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를 한 달로 또 늘리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사실 특별히 반대는 안 해요. 그러나 한 달 동안 숙려기간을 두려고 하면 국가에서 한 달 동안 충분히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케어할 수 있는 장소와 예산과 시간을 주고 마련해야 되는데 입양 자체도 줄어들지만 연장아 입양일 경우에 숙려 기간을 길게 잡다 보면 연장아 입양일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 애착하는 기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입양 가족은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감수하고 입양을 해요. 그렇지만 그 아이가 겪는 혼란스러움을 줄여줘야 되는 게 어른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법안을 담당한 남인순 의원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법안을 수정, 보완하겠다는 입장. 내가 키울 것인가 아니면 정말 입양을 보낼 것인가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여러 가지 정보도 좀 취합을 하고 또 꼭 입양이 전제되지 않은 상담들, 자유로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주기 위해서 한 2주일 정도로 조정하는 거를 이미 제 의견을 입양 부모님들이나 입양 기관에 좀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입양의 날 홍보도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으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입양 가족과 학계, 전문가의 관심은 향후 입양 체계 전반을 맡게 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향하고 있다. 60년간 민간기관이 맡았던 입양 업무를 전문성과 노하우, 인력조차 부족한 정부와 지자체가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있냐는 지적이다. 입양 절차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민간 쪽에 다 넘어가 있다 보니 저희는 입양을 했다는 증빙을 받아서 지원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거는 입양특례법과 관련해서 인력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전문성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어떤 대안이나 방법을 또 찾아가야겠죠. 입양 아동과 가족에 대해서 국가와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책임지려고 하는 노력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책임성과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준비도와 역량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향은 맞지만 과연 지방 정부에서 입양 아동과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시적인 흐름에서 요보 아동들이 정부의 안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에는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시행착오를 겪을 때 요보 아동들이 그런 어른들의 이제 어떤 제도나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되는 절차와 법안들 때문에
우리 요보 아동들이 이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기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중앙입양원. 이곳은 국내 유일의 국가 담당 입양기관이다. 중앙입양원은 2012년 8월 입양특례법에 의해서 설립된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입니다. 입양 인식 개선을 통한 건전한 입양 문화를 확산시키고 또한 입양된 이후 아동이 가정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업 서비스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특징은 국내외 입양 자료 데이터를 구축해 입양인의 부모 찾기를 돕고 다양한 입양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60년간 민간에 분산되어 있는 자료를 단기간에 일원화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다고 한다. 하물며 아동의 일생을 다루는 복잡다단한 입양 업무 전반을 복지부와 지자체가 수행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현재 공무원 특성상 순환보직도 있고 이 업무가 사실은 단순하게 행정적으로만 될 문제가 아니고 인간적인 감수성과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주냐는 고귀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을 공무원이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상담하고 이렇게 양쪽에 매칭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좀 더 준비를 해서 물론 국가가 정보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는 하지만은 세밀하게 준비해서 준비를 갖춰놓고 해야지 지금처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면 이거는 이미 민간에서 갖고 있는 전문성도 있고요. 또 이제 정부에서 조금 더 체계화하려는 노력이잖아요. 그런 노력들이 이제 같이 가는 그러한 부분들로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표하는 거는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동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아동 중심에서 생각할 때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좀 더 이렇게 지속적인 이런 관계를 건강한 가족 관계를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염두하고 정책을 실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입양 아동의 학대 예방과 인권 보호로 출발한 입양특례법 개정안은 당사자들의 논란을 낳았고 요보호 아동을 위한 입양 정책과 제도에 대한 합의는 수면 아래 가라앉은 상황. 그렇다면 아동 복지적 관점의 입양 정책은 어떤 방향이어야 할까? 아동의 복지적 관점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1차적으로는 원가정 보호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입양 기관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아동 학대 사건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불거졌던 것 같은데 어찌 되었던 간에 자신의 여러 관점들을 다 통합해서 지금은 아동의 이익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해보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법 제도에 앞서 아동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가장 먼저 아동이 원가정에서 클 수 있도록 미혼모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갖추고 입양 가족의 양육 시 어려움을 돕는 사후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아이가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이 좀 더 확충되고 지원이 이제 확충되는 것은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아동이 이제 원가정과 분리되어야 한다면 아동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해서 그 아동의 특성과 욕구를 충분히 반영해서 잘 양육할 수 있는 양부모님들을 모집을 하고 이제 그 가정에 이제 아이를 배치할 필요가 있는데요. 양부모님들이 지원을 좀 충분히 해주는 것이 그 경제적인 부분이든 또 어떤 복지 서비스의 차원이든지 간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이제 입양 아동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이라고. 또한 입양특례법은 요보호 아동과 입양 가족이 밀접하게 관련된 법이므로 당사자들로부터 실제적 어려움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정일 것이다. 우리가 입양을 하면서 경험한 것들, 그리고 사회적인 편견들, 어려움들, 그리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 결국은 국가가 그런 것들을 다 외면하고 그것을 오롯이 감당한 입양 가정에게 그야말로 여지까지 해왔던 방법대로
제외한 그런 법안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결국 한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한 가정 안에서 아이를 양육하면서 이제 연장아를 입양해서 양육하는 가정들도 많고요. 그 가운데 어려움들이 너무나 사실은 많아요. 입양에 대한 정부 책임과 아동의 권리 보호 강화, 입양특례법 개정이란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서로 다른 관점 속에 공회전할 것인가? 당사자의 문제를 들여다볼 것인가? 입양특례법 개정 논란, 그 안에 한 아이의, 부모의, 입양가족의 삶이 달려있다. 기본적인 베이스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선진적인 법을 들어와서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건 차근차근 해나가자 이렇게 말하는데 과연 아이들은 차근차근 해나가는 동안 성장을 멈추고 기다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동의 어떤 보편적인 인권과 관련된 부분에 그 법안을 제시한다면 그건 사전에 굉장한 준비와 치밀한 그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이 이건 선진국에서 하는 거니까 가져와서 딱 지금 실시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단견이 저희는 굉장히 아쉽고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 논란, 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국내 입양 축소가 우려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자세히 보면 크게 대립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입양 당사자는 물론 학계에서도 정부 책임을 늘리는 데 반대하진 않습니다. 다만 60년간 민간 기관이 맡아온 입양 업무를 갑자기 정부와 지자체가 수행할 수 있느냐가 쟁점입니다. 개정 준비 초기부터 입양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어쨌든 이 전부 개정안을 준비하던 측은 지금이라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앞으로 얼마나 또 어떻게 소통하며 갈지가 관건이네요. 네, 형식적인 소통이 아니라 입양 당사자와 진정성 있는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과연 제도에 사각지대가 생길지, 아동은 또 어떻게 보호할지, 정부와 지자체의 준비 상황은 어떤지 더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자 오승용 PD 수고하셨습니다. 입양을 흔히 가슴으로 낳은 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과연 우리는 입양 가족을 가슴으로 이해해 본 적은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입양특례법 재개정, 이 방향은 좋지만요. 법이 입양 가족에게 상처 주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